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수학 가형 해설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3부에서 먼저 처음 같이 이 해설을 들으면서 선생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을 거고 1부부터 쭉 총평 포함해서 차분히 같이 들어온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3부 같이 이제 보고자 하는 해설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 같아요. 29번, 30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다소 생각을 해보자면 29번, 30번보다 만약에 우리가 21번에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문제 있죠. 그 21번에 해당하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그 방법처럼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방법을 어려워하는 제자들도 그 문제를 어려워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과 30번 문제는 해당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풀이와 함께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22번부터 빠르게 풀고 흔히 준킬러라고 하는 4점짜리의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정말 최고 난도 문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킬러 문제, 이렇게 해서 29번, 30번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풀고 오셨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면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같이 풀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야 라고 선생님이 강조해 주는 거는 그것도 또한 아, 이 방법 처음 보지만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 22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21번 문제 어려운 단답형 풀고 나면 이렇게 잠깐 숨 돌릴 여유를 주죠. 자, 22번 문제 간단한 계산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긴 기호 이제 이런 거 당연히 구분하실 수 있죠. 파이, 6파이 2, 2H6이라고 읽고 이거는 6의 제곱. 그리고 이거는 조합 기호로 바꾸면 2 더하기 6 마이너스 1C의 6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66, 36에다가 8 빼기 1, 즉 7C의 6이니까 얼마예요? 7C의 6? 7이 되죠. 그래서 4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답형 맨 앞에 있는 문제처럼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3번.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요것과 요것이 주어졌을 때 A4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각을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서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조금 바꿔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A3 더하기 A6이 A1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 A3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거나 A6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3은 A11 빼기 A6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즉 뒤에 있는 항번호 빼기 앞에 있는 항번호 보이죠? 뒤에 있는 항 빼기 앞에 있는 항 하게 되면 이게 몇 칸 차이? 11 빼기 6, 5칸 차이기 때문에 5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지? A3이 5D라고 하는 건 사실 A3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잖아요. 그 n-1이 2입니다. 그러면은 5D를 2D랑 뭐에 더하기로 표현해야 돼요? 3D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A3은 5D인데 그건 3D 더하기 2.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첫째 항이 된다. 근데 첫째 항이 얼마? 6이니까 이게 6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D가 결국 얼마다라는 얘기를 얻을 수 있어요? 2다 라는 얘기를 얻을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A4라고 하는 건 뭐 A3을 알고 있으니까 A3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A1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A1에다가 4 빼기 1, 3칸 차이니까 3 곱하기 공차 D인데 A1이 얼마? 6. 3D가 얼마? 3D가 아까 6이었죠? 6 해서 6이 1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지수 함수 2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형의 y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근선이 y는 q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x축이었던 것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이 되는 거죠. 그 점근선이 직선은 마이너스 4이고 자,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그럼 q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q의 값 구했습니다. 대입할게요. 그럼 이제 뭐만 몰라요? p만 모르죠. p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어요? 0,0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2의 p제곱이 마이너스 4가 얼마? 0. 그러면 P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죠? 자, 다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F의 4를 구하려면 F의 4는 2에 X가 4죠? 4 플러스 P 빼기 4니까 2의 6제곱, 2, 4, 4, 2, 8, 8, 64 빼기 4니까 답은 얼마? 6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혁,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우리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다. 왜 일정한 간격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원순열이 서로 원순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회전에서 같은 것은 일치한 것으로 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A학교 학생 2명, B학교 학생 2명, C학교 학생 3명이 이 모두 7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A학교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생이라서 같은 학교 학생인 얘네들도 서로 다른 학생이야. 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웃해서 앉는데요. 그걸 뭐 A1, A2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데요. 물론 이 학교 학생들도 다른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B1, 뭐 B2 이런 식으로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웃하여 앉는 문제는 원순열이든 일직선으로 서는 순열이든 이웃하는 대상들을 묶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묶고 나면 C학교 학생이 몇 명?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체적인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5덩어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5덩어리죠. 그것의 순열은 4팩토리얼이에요. 5 빼기 1, 4팩토리얼. 근데 그것은 이게 얘기해 주는 건 덩어리 집합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A 집합, B 집합, 하나, 둘, 셋 해서 총 5개에 대한 내용이죠. 그 순열이 이겁니다. 그럼 이 내에서 두 명의 학생 A1과 A2가 이렇게 설지, 바꿔서 설지, 그것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게 그럼 한 가지로 계산했었던 게 바꿔서는 경우의 수만큼 2배로 불어나게 되겠죠. 그게 A에 있는 학생 2명이 묶음 안에서 바꿔서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마찬가지로 이것도 묶음 하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2명의 학생이 순서 있게 바꿔서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24 곱하기 4니까 답은 얼마예요? 24 곱하기 4니까 답은 96.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26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x가 0부터 2파이. 삼각함수구나.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이것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각각 3과 7이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여러분 이런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물론 이걸 그릴 때도 처음에 3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요. 3과 a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주기나 최대 최소값에 맞게끔 숫자만 부여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한 주기 내에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기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니까 이게 3분의 2파이구나. 지금 우리가 뭐 그리고 있어요? 요것만 그리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3은 고려했는데 A는 고려 안 했는데요. A는 최대 최소 고려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최대 최소 값을 나중에 붙여주면 된다고요. 근데 어디서 그려야 되냐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럼 3분의 4파이까지 그리게 되는 거죠. 아직 멀었네. 더 그려야 되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서 3분의 6파이인 2파이까지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죠. 복사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게 3분의 4파이 또 복사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0부터 2파이 사이까지 해서 뭘 그린 거? y는 a sin 3x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양수 a니까 최대값이 이 값이 얼마예요? a. 최소값이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이걸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y는 b라는 직선으로 바꾸면 되고 모두 y값에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a sin 3x 플러스 b라는 사인 그래프를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랑 7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7개 되게끔 하려면 지금 이 범위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되는 경우는 직선이 뭐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요거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뭐가? y는 2가 교점이 7개 되려면 이게 2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얼마?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y는 9다라는 거죠.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 그래프 교점과 3개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 극대값에서 접하는 경우. 자, 바로 이게 y는 뭐가 되는 거? 9가 되는 거. 아, 그러면 여기 있는 2 더하기 a가 9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7이고 b가 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구했죠? a 곱하기 b는 7 곱하기 2니까 7이 1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 개형. 조금 전엔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번엔 삼각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렇게 구해봤고요.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 27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 n,n에서 y는 x와 접하는 원의 중심 좌표를 이렇게 두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찌그러졌죠?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붓글씨를 배웠었어요. 서예를 배웠었습니다. 그때 맨날 하는 게 곧게 긋기였거든요. 그때는 그걸 왜 배우나, 재미는 있지만 이걸 왜 배우나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지금 선을 그릴 때도 또는 뭔가를 집중할 때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잠깐 딴 길로 새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또는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끔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매 순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불필요한 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도움이 되고 빛을 발하며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선생님은 고든선 그리기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서예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께도 칭찬받고 또 대회도 나가고 그런 기쁨을 누렸지만 그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잘하면서 가끔 뭔가를 쓸 때 선생님이 붓펜으로 쓰면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가끔은 너무 지치다 보면 이유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꼭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걸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몰랐던 이유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n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고 1,0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n에서 접하고 붓글씨가 원 그리기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나 봐요. 그죠? 자, n에서 접하고 1,0을 지난대요. n에서 접하고 1,0을 지난대요. 자, 계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얼마? 1,0. 자,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선생님은 만족하고요. 자, 이 중심이 AN, BN이라고 뒀는데요. 자,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AN, BN이라는 중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1,0으로부터 거리랑 n,n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다라는 게 첫 번째죠. 그걸 우선 써보게 되면 a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n 빼기 0의 제곱. 한마디로 그냥 bn의 제곱이 누구의 제곱이랑 같아? 이 두 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n 빼기 n의 제곱 더하기 bn 빼기 n의 제곱의 거리랑 같다라는 걸 첫 번째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것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원이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n을 지나니까 n,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an, bn을 우리가 대입해주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b의 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n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연립해서 풀면 진짜 끝나고요. 요거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면 제곱하면 an제곱, bn제곱, an제곱, bn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 창을 없애버리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이 바로 2an 더하기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n, an 더하기 n제곱, n제곱이니까 2n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2n, b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얘를 연립해서 푼다라고 했죠. 먼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이항하게 되면 2n 빼기 2의 an
그 다음에 얘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n, bn. 이고 이항하게 되면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b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요거죠. 마이너스 an. b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n 플러스 2n.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an하고 2n an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삭제하고요. 남는 거는 좌변에 마이너스 2an과 4n제곱 남고 우변은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an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 an은 2분의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한 거 2n제곱 플러스 1이구나. 한마디로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an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bn도 알 수 있겠죠. 자, bn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bn은 마이너스 an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 빼기 2분의 1 더하기 2n 해서 bn도 바로 구했습니다. 자, an, bn 다 구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내려갈 때 수열의 극한 n제곱분의 an 마이너스 bn 이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an은 무엇이냐면 n제곱 플러스 2분의 1 빼기 bn은 무엇이냐면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해서 부호를 바꿀게요. n제곱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n.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n제곱분의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극한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최고창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비 1분의 2 해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겨서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번에는 로그 함수 사이좋게 나오고 있죠. 지수 함수 그래프 나왔고 삼각 함수 그래프 나왔고 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 그래프 앞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는 4월 학평이니까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해볼게요. 마치 수투 때 배운 3차 함수처럼 생겼죠. 우리가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자,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씌운다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fx의 절대값을 씌운 거를 찾으라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쓰세요 이고 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0보다 크게 만드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걸 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게 되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 있죠? 0보다 같은 부분은 x축에 있는 거고 0보다 큰 부분은 x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붙이세요. 얘들아, y는 마이너스 fx는 뭐야? fx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즉 y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하라. 자, fx가 0보다 작은 게 이겁니다. 그죠? 0보다 작은 건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로 만들어라. 즉 x축 대칭 이동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x축 대칭 이동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값 fx 그래프는 요게 됩니다.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그래프 fx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거 다 위로 들어 올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로그 ax의 그래프가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는 로그 a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근데 x가 1이라는 값이 절편이잖아요. x절편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값을 들어 올려서 x축이 정무선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절대값 로그의 ax 그래프랑 y는 k라는 그래프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개의 점을 a, b라고 하고 그 직선이 쭉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OC의 길이랑 CA의 길이랑 A, B라는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그럼 그게 얘기해 주는 게 뭐지? 지금 y는 k라는 직선과 만나는 거니까 C의 y좌표는 k고 이 길이도 k인 거죠. 선분의 길이도. 그럼 이 선분의 길이도 k, 이 선분의 길이도 k니까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하면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B라는 점의 X좌표는 2K구나. A라는 점의 X좌표는 K구나. 그럼 다시 B라는 점의 X좌표는 2K, Y좌표는 K. A라는 점의 X좌표는 K, Y좌표도 K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위의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대신 다르죠? 얘는 원래 로그 그래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고 얘는 뭐를 쓴 거죠? X축 밑에 쓰는 걸 대칭이동했죠. 대칭이동했다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 AX, 즉 마이너스 FX를 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입할 거고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할 땐 정확하게는 절대값 풀어서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K, K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K는 로그 A에 2K. 자, 두 번째 K, K는 어디 대입한다고요? 요 곡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K는 마이너스 로그 A에 K 이렇게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냐? 2K는 A의 K제곱.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 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할게요. 그래야 로그의 정의에 맞게끔 변형이 되니까 K는 A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됩니다. 뭔가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AK, AK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K, AK 같아지니까 얘네들도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 이 K는 K분의 1이고 K제곱이 2분의 1이니까 K는 양수값 택해야 되죠?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K는 루트 2분의 1. 자, K값 다 구했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문제 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곡선 절대값 로그 AX랑 Y는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D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또 다른 직선 요거 그려야 되겠죠? 그 거리를 우리가 구하고 20D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요 A라는 값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래프 위에 또 다른 교점을 찾아야 이 거리 D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오, 맞아요. A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건 뭐예요? K 값만 구했어요. K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것만 구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를 여기 있던 거 2K, K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왜 이걸 생각해? 이 점을 생각 안 하고? 그게 Y는 로그 AX를 편히 쓸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대입해 보세요. K는 로그 A의 2K입니다. 근데 K가 우리가 뭐라고 구했지? 루트 2분의 1. 여기에 루트 2분의 1. 로그 A에 루트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약분해서 루트 2가 남죠?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A 값을. 루트 2는 로그의 정의 이용하면 A의 루트 2분의 1 제곱. 이게 지수에 올라오죠. 근데 좀 보기 불편하지 않아요? 우린 A 값 구하고 싶은데. A 값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지수를 루트 2제곱, 루트 2제곱. 자, 다 됐습니다. 지수 법칙 이용해서 없어지고요. A가 얼마? 오른쪽에 있을까? 루트 2에 지수가 또 루트 2인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A를 다 구했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어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게 동일한 어떤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만 구해서 그 차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좌표 구하려면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 부분. 아, Y가 2루트일 때 X는 로그 AX가 되는구나. 두 번째, Y가 2루트 2가 될 때 X는 마이너스 로그 AX구나. 요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X는 A의 2루트 2제곱. 이게 바로 요 점의 X좌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는 A의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2제곱. 이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A 값 우리가 대입하면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겠죠? A 값이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고 그것의 지수가 2루트 2제곱입니다. 이거 그냥 지수 법칙 쓰면 되는 거지. 지수끼리는 무슨 관계? 곱하기 관계. 그래서 루트 2의 2 4제곱.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4.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X좌표죠.
A가 루트 2의 루트 2제곱 그것에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이니까 그냥 지수끼리 곱하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루트 2에 지수끼리 곱하면 2인 마이너스 4. 그럼 이거는 루트 2의 4제곱에 나중에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아까 4라고 구했죠. 그러니까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아, 여기 온 김에 이쪽에다가 쭉 써보게 되면 점과 점 사이 중에 오른쪽 x좌표가 4, D는 왼쪽 x좌표가 4분의 1. 그래서 빼주게 되면 4분의 15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리 D고 문제에서는 20D를 구하라 그랬어요. 분모 없애고 싶은가 봐. 그러면 20 곱하기 4분의 15니까 5 곱해주게 되면 7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절대값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 2부 문제죠. 2부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역사 전부 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역사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각 분야별로 10권씩 총 50권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최대 10권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아킬레스건은 아니지만 제한 조건입니다. 일단 설명할게요. 하나급에서 이 50권의 책 중 24권의 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근데 일단 밑에 조건을 보기 전에 여기를 잘 봐봐. 10권씩 있잖아. 그 말은 철학 이렇게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철학책의 종류가 다양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책이 몇 권이냐? 그러니까 이건 중복해서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 중복해서 택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철학이 X권 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Y권 택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G권 택하고 문학을 U권 택하고 그 다음 역사를 V권 택하게 되면 이게 택한 권수의 합인데 그 합이 몇 권이 되도록 24권이 되도록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는 X, Y, G, U, V는 각각 최대 10권이고 0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합의 문제로 바로 변형이 됩니다. 동일한 대상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가 몇 이하라고 하는 걸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 못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적인 건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세분화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한 유형이 작은 유형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건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에서도 했었고 선생님 수능 개념에 진짜 이 부정방정식의 변형 형태를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걸 수능 특강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수능 개념 책에 있는데 그걸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선생님 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의 그 변형된 형태를 쭉 한번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나오면 완전 반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못 푸셔도 상관없으니까 풀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부정방정식 0 이상의 조건만 있으면 나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24개 고르는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데 문제는 10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이 있다. 자, 조건을 봐보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즉 X, Y, G가 4 이상이다. 아, 여기 또 추가 조건이 있네. X, Y, G는 4 이상이다. 이게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문학 분야에 해당하는 거 U가 문학 분야를 선택한 권수죠. U는 0이거나 4 이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U는 0이거나 또는 4 이상이다 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다도 역사 분야면 V건 택하는 거죠. 역사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즉 V라는 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똑같네요. V는 0이거나 또는 V는 4 이상. 위에 거랑 거의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권수만 물어보고 있는 건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잠깐 끄고 지금부터 풀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x, y가 4 이상이다. 그러니까 요 풀이를 푸는데 x, y가 4 이상이다.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는 어떻게 푸냐. 마치 이거를 지금 설명을 처음 들으신다면 선생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대응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자유자재로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을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1대1 대응이 상황으로 바꿀 거냐면 이것을 바로 이것을 해중에 뭐를 생각해 볼까? 4, 16 빼면 여기 8. x가 4, y가 4, g가 4, u가 4, v가 8인 경우의 수를 마치 뭘로 생각할 거냐면 통에 그릇에 x, y, g, u, v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모양의 공을 4개, 똑같은 모양의 공을 4개, 똑같은 모양의 공을 4개, 똑같은 모양의 공을 4개, 똑같은 모양의 공을 8개 이렇게 넣은 것으로도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의 개수는 같지만 즉 공의 개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은 필요 없고 개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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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넣었는데 어디서 결국 구분이 돼요? 통의 이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요 해랑 이게 24가 되는 해랑 바꿔서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24랑 같은 해예요? 다른 해예요? 다른 해예요. 왜? 이때는 x가 8인 거고 이때는 v가 4예요. 하지만 아까 경우는 x가 4고 v가 8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릇이 구분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 경우가 무슨 경우였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x, y, g가 4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 자, 4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주어졌죠. 그러면 미리 4개씩, 4개씩, 4개씩을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넣어버리세요. 넣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x', 추가로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y', 추가로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g', 여기는 그냥 u라고 쓰면 되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공의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u 더하기 v가 몇 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24에서 4, 1은 4, 4, 2, 8, 4, 3, 12 24 빼기 4, 3, 12를 베이스로 먼저 넣어놨기 때문에 나는 12개 공만 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 해당하는 변수가 어떤 조건이에요? 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0 이상. 여기에 안 넣어도 되고요. 넣어도 돼요. 여기에 안 넣어도 되고요.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꾸면 뭐가 좋아요? 각각의 변수가 0 이상의 아닌 정수기 때문에 그냥 중복조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5개에서 중복호형에서 12개. 12개. 이거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몇 개 이상 하면 미리 그 그릇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데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 10개 이하라는 조건도 있고 요 조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개 이하라는 조건은 가장 마지막에 쓸 거고요. 4 이상이다라는 거랑 요 조건을 먼저 쓸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U가 될 수 있는 게 총 2가지고 V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겠죠. 2 곱하기 2. 자, 그걸 우리가 4가지 경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U가 0이고 V가 0인 경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가 4 이상이고 V가 0인 경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U가 0이고 V가 4 이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서로 똑같은 경우의 수로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U도 4 이상, V도 4 이상이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반영이 됐어요. 요거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뭐예요?
10 이하다라는 것과 4 이상이다라는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1, 2, 3, 4 4개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U가 0이고 V가 0이야. 그럼 0,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우린 사실 무슨 방정식만 풀면 돼?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 중에서 x, y, g는 4 이상이면서 10 이하인 거 우리는 이거를 풀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4 이상 이거 저 처리하는 방법 알았어요. 4개를 미리 넣어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추가로 더 넣는 개수를 x', y', g'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24개에서 4개를 4개 3번 미리 넣었죠. 그럼 4, 3, 12를 뺀 12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방정식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정식에서 x'과 y'과 g'은 사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x라는 공에서 아까 4개를 미리 넣어버렸잖아요.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x'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로 넣는 공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전체 공이 10개니까 추가로 넣는 거는 6개 이하로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6개 이하입니다. 물론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말은 0 이상의 아닌 정수이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문제를 바꿨어요. 이것 또한 선생님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다 정리해드렸던 겁니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어떻게 풀겠느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0 이상이 되게끔 얘를 이항할 거예요. 그러니까 x'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여기서 하나 가지고 와보면 얘를 이항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6-x'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y'도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y' 이항하게 되면 6-y'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g'도 이항하게 되면 6-g'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변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변형하는 방법이 뭐예요?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x', -y', -g'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아니요 선생님 6-x'이 이 덩어리가 6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6씩 더해줍니다. 그냥 더하면 안 되죠. 여기도 6, 3, 18 더해야 되죠. 요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덩어리 변수, 이 덩어리 변수를 각각 뭐 x2'이라고 써도 되고 y2'이라고 써도 되고 g2'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게 18 빼기 12인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죠? 바로 이게 x2'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y2'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g2'인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만족하는 0 이상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렇지, 여기서 그냥 바로 중복조합,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6번 택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U가 0이고 V가 0이면 이때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3H 얼마? 6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간 부정방정식의 변형 형태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이와 같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변수의 범위를 바꿔서 우리가 변수 치환을 해서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은 V가 똑같이 이번엔 0이 되고 U가 4 이상이래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고 집어넣어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U가 24인데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전부 다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왼쪽에 있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X라는 그릇, Y라는 그릇, G라는 그릇, U라는 그릇에 미리 공을 4개 넣어버리자. 공을 4개 미리 넣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뭘로 생각하자? X', Y', G', U'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정식을 뭘로 바꾼다고요?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만 고려하자로 바꿨는데 그럼 내가 넣어야 될 공은 총 24개가 내 손에 있었거든요. 근데 16개를 미리 넣어버렸어요. 그럼 내 손에 남은 공은 몇 개예요? 24 빼기 16인 8개가 남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라고 했어. 근데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공이 총 몇 개야? x가 가지고 있는 게 총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이하라고 했죠.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u 프라임은 6 이하여야 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그럼 아까처럼 하셔도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번에도 선생님이 또 수능 개념을 정리했었던 거. 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해드린 건데 방법을 바꿔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아까만큼 넘치진 않거든요. 그죠? 아까만큼 넘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아 그래 그냥 여기에서 나 신경 안 쓰고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호형에서 8개 고른 걸로 할 거야 한 다음 아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에 8개 해버린 거 있으면 안 되겠네 그걸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 0, 0, 0이 되는 경우에 해를 빼버리자. 왜냐면 8건 추가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8888 그러니까 8000, 0800, 0080, 0008 해서 그게 몇 가지? 4가지. 아 선생님 그거 말고 또 있는데요? 7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7, 1, 0, 0 이런 경우도 빼야 되죠. 자 x가 7이라고 하면은 3개의 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게 바로 뭐 3h1 그런데 그런 걸 몇 번 해야 돼? x가 7일 때, y가 7일 때, 얘가 7일 때, 얘가 7일 때 총 4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둘을 더하면 12, 11c에 8 빼기 3, 4, 12 더하기 4 하면 16이죠.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3, 9, 2, 50, 15 곱하기 11이니까 165 빼기 16 하면 149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이 경우가 몇 가지라고? 149. 아니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야? 3 더하기 6 빼기 1 하면 8c에 2니까 8c에 6이어서 8c에 2니까 7, 8, 56, 28가지. 28가지가 나오고 149가지인데 사실 얘들아 봐봐. 요거랑 이 케이스는 역할만 바꾼 거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49개까지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봐볼게요.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케이스 요거. 이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한가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u 더하기 v가 24인 거 할 건데 얘도 4 이상, 이것도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이니까 미리 각각의 그릇에 공을 4개씩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을 4개씩 넣고 추가로 넣는 게 x'. 마찬가지로 점점점 공을 4개 넣고 추가로 넣는 게 v'이라고 하면 4, 1, 4, 4, 2, 8, 4, 3, 12, 4, 4, 16, 4, 5, 20개를 미리 넣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x'이라고 하면 이게 다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의 합이에요. 그거는 4, 5, 20을 뺀 합이 4가 되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음아닌 정수해입니다. 왜? 추가로 넣는 건 0 이상이니까. 그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5개에서 중복호형에서 몇 개 더 넣으면 되는 거, 4개를 더 넣으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5h4고 구하면 8c의 4가 되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7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냐면요. 케이스 1은 28, 케이스 2는 요거고 케이스 3도 요거였고요. 마지막 요거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냐? 396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복조합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조금씩 다른 유형들을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좌절했을 문제지만 이제라도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유형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노트 안에, 오답 노트 안에 반드시 이 방법들이 다 적혀 있으셔야 되고요. 혹시 이걸 강의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내용의 중복조합 변형 형태를 보고 싶다면 선생님의 김소연의 수학과형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은은하게 나오네요. 마지막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열 AN과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N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48이라는 항이 9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서 B의 30이라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열이 짝수, 홀수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수원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 더하라고 했어요. 통째로 더해라 이런 거 통째로 더해라 라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강의인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봤다면 강의를 찾고 왔을 텐데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 강의를 찍다 보니까 어느 강의인지 선생님이 찾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처럼 짝수랑 홀수라는 항이 나오면 더하는 게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B의 32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B의 32 구하려면 쓰는 게 뭐겠어? 이거지. 그럼 B의 32는 A의 16 빼기 2 이걸 구해야 A의 3 곱하기 A의 16 빼기 2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나 이거 몰라. A의 16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또 여기다 대입해서 A의 16은 B의 8 플러스 2 이거 구해야 돼. 그럼 또 여기서 B의 8은 3A의 반쪽 4 빼기 2 이거 구해야 돼. 그럼 또 여기 가서 A의 4는 B의 반쪽 플러스 2 이거 구해야 돼. 아, 그럼 B2 구해야 되는구나. 또 안 끝났어요. B2 또 여기 구하기 위해서 보면 B2는 3A1 마이너스 2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거 구하세요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A1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A1을 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A1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찾았고요. 이제 두 번째 A48이 9라고 주어졌고 이런 조건도 주어졌는데 이게 그렇다면 A1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입해보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A48 뭐가 나올까? 대입해볼게요. 대입해보게 되면 A의 48은 B의 항번호 반쪽 더하기 2예요. 그게 9라고 주어졌으니까 B의 24가 7이라는 얘기겠죠? 또 B의 24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B의 24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B의 24는 3 곱하기 A의 12 마이너스 2니까 넘겨주게 되면 A의 12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A의 12는 B의 6이고 더하기 2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A의 12가 얼마? 3. 이게 3이니까 B의 6이 얼마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B의 6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B의 6은 3A의 3 빼기 1이고 그게 1이니까 B의 6은 3A3 빼기 2. 이니까 A3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1이니까 A3은 1이라고 구할 수 있어. 끝이 아니죠. A3 항번호가 홀수예요. 드디어 항번호가 홀수인 거 나왔다. 자, A3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B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1이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뭐야, 나는 A1 구하고 싶었는데 B1만 알아버렸네요. 그죠?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봐볼까요? 자, 두 번째 조건 보면 요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나다라 조건 지금 열심히 썼어요. B1 구할 때도 썼고 A1과 여기에 있는 B32의 관계를 찾을 때도 써봤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얘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나간다는 얘기죠. A1을 찾으면. 근데 이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또는 지금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사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아닙니다. 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지려면 연속 초기값이 주어져야 돼요. 초기값. 근데 여기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뭔가의 추가 조건을 줬잖아요. 거기서 얘네들을 구하게 되면 이 덩어리 자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준 거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을 더하는 건 짝수, 홀수가 나왔을 때 흔히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하도록 할게요. 둘을 더하게 되면 요거고요. 우변은 2bn 더하기 1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둘을 더하게 되면 b의 2n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은 2를 더하게 되면 2an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뭔가
공통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공통점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 선에서는 지금 이거 형태와 AN과 BN의 역할을 바꾼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뭘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써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번호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뭔가 2배는 아니네. 60이면 좋을 텐데 뭔가 아쉽다. 근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나열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n은 1부터 63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 이게 15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얘네 둘을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을 연속적으로 묶기만 하면 그것은 b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bn에 연속하는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을 묶기만 하면 an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 전부 다 an으로 표현하고 싶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전부 다 bn으로 표현하고 싶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짝수 번째끼리 묶기만 하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an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bn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왜? 이거는 a1부터 a2, a3, a4, a5 해서 어디까지? a의 63번까지 묶으라는, 이걸 다 더하라는 게 여기에 있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은 계략적으로 이것의 개수의 2배야. 그럼 그거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둘이 짝지어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 아까 주어진 공식이 짝수, 홀수,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지금 63개의 항이 있는데 이렇게 짝질 겁니다. 여기는 A의 62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 A1을 여기다 남겨놓고 여기는 아까 구한 가나를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1부터, n이 1부터 어디까지? 62까지 가려면 여기서 31이 나오네요. 이게 노란 박스 정리한 거. 그러면 이제 이걸 적어볼게요. 자,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이거 그대로 적으면 bn이고 이게 15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했더니 이게 이제 뭘로 스위치할 수 있다, 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bn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의 모양이 같아요. 시그마의 모양이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끼리 더할 수 있죠. 만약에 시그마의 모양이 여기가 32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2만 집어넣은 걸 빼서 같이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A1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시그마를 n은 1부터 31까지 묶게 되면 bn 더하기 1이 나와. 그게 155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뭘 계속 할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B1을 알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B1, B2, B3에서 B31까지인데 이거를 또 AN으로 바꿨다가 BN으로 바꿨다가 하면서 우리가 B1이라는 값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비트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가 아니라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일반항을 자르는 순간 1을 31번 더한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31로 이렇게 빼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봐볼게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얘는 B의 1부터 B의 2, B의 3, B의 3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건데 총 홀수계의 항 31개가 있어요. 둘둘씩 짝지어야 됩니다. 근데 짝지라고 할 때 인덱스 번호가 뭐였어요?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런 식으로 짝지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B의 30 더하기 B의 31 이렇게 짝지으란 얘기겠죠. 그럼 얘는 또 B의 1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짝지을 거예요? 요거부터 쓸게요. B의 2n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n이 뭐부터? 1부터 여기 B의 30번째가 나오려면 1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더하기 31 이게 1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구한 거에서 2a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다 보면 항번호가 자꾸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A1 더하기 B1 더하기 시그마 AN n은 1부터 15까지 더하기 15 더하기 31 이게 155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46이 나오고요. 여기를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1 더하기 B1 더하기 둘을 더한 46에다가 2배의 자, 얘는 또 뭐예요? 얘도 A1, A2,
A3 점점점 A15 여긴 A14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묶게 되면 15개니까 한 개를 빼고 얘네들은 둘, 넷, 여섯, 여덟 해서 우리가 짝을 짓겠죠. 그러면 그거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자 여기까지 되려면 7까지 해서 A의 2n 더하기 A의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요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리고 46은 여기 있고 이게 155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합니다. 왔다 갔다. 이거는 또 무엇이냐? 이 bn 더하기 1 해서 할 거고요. 자, 얘 분배해서 먼저 내보낼까요? 그러면 3an 되고요. 또 얘를 계산해 볼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럼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bn 더하기 1을 7번 더했으니까 7이 됩니다. 이게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쓰면 3A1 더하기 B1 더하기 46 이게 15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일단 더 할게요. 더하게 되면 이거는 자 이번엔 빨리 해도 되겠죠. B1 더하기 B의 2n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이고 n은 1부터 3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야 3, 2, 6 더하기 1, 7번 B7이 나오잖아요. B7. 그죠? 자, 이게 이 노란색 동그라미고 그 앞에 4가 곱해져 있고 그 옆에 7이 더해져 있고 그죠? 이 7은 어디서 온 거지? 7이죠. 그럼 7이 14로 나와야 되네. 얘는 14. 그럼 14를 여기다 더해주게 되면 4, 5, 60. 상수항은 6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3A1 더하기 B1 더하기 60 더하기 이렇게 왔어요. 계산만 많아요.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분배하면 4B1이죠. 없애서 여기 5B1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또 뭘로 되는 거예요? 얘는 2AN 더하기 1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이건 끝났어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그냥 해도 돼요. 뭘 그냥 해도 돼? 자, 여기에 N 대신에 1, 2, 3 대입해서 이거 시그마를 더하게 되면 2배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시그마 1도 시그마에 해당하는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 4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내가 모르는 A1은 그대로 두고 이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2B1 더하기 1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B1이 뭐였어요? B1 나 사실 알고 있는데 대입을 안 한 거지. 일단 그럼 다 몽땅 묶도록 할게요. 3A1 4, 2, 8A1 그러니까 11A1에다가 5B1 여기다가 하면 이게 2B1 더하기 1이니까 2, 2, 4, 4, 4, 16 16에다가 5 하면 21B1에다가 상수항은 1, 2 더하기 3 하면 5, 4, 20 여기다 20 더하면 80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5라고 나와 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B1이라고 한 게 우리가 아까 구한 게 얼마였냐면 2였거든요. 그럼 이건 42니까 120이죠. 자, 121을 빼주게 되면 좌변은 33, 우변은 11A1이니까 A1 얼마예요?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아, A1 3. 다 했습니다. A1 3. A1이 얼마라고요? 3.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A1 구하면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지? B의 32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아, 그 지워버린 게 너무 아깝네요. 자, B의 32는 뭐더라? 3. 아,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다. A1이 3이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A1이 3이면 B2는 A1 3 빼기 2니까 1. 그러면 B2가 1이니까 아, 그냥 거꾸로 가는 게 낫겠네요. 거꾸로 다시 갈게요. B의 32는 3A의 16 마이너스 2고 A의 16은 무엇이냐면 요거 B8 더하기 2고 그리고 또 B8은 무엇이냐면 B8은 요거죠. B8은 무엇이냐면 3A4 마이너스 2고 더하기 2 3A4 마이너스 2 플러스 요 2고 계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러게 되면 9A4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또 A4는 무엇이냐? A4라고 하는 것은 B2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에 B2는 또 무엇이냐? B2는 3A1 마이너스 2. 난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A1 구했죠? 3. 3, 3, 9. 9, 9, 81. 빼기 2니까 얼마예요? 7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굉장히 비슷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었죠.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사실상 복잡한 경우에 일반항 구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양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수열을 이런 형태로 정의한 문제는 일일이 대입해라 라는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규칙을 이용하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대입하면서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는 묶음이 뭔가의 또 다른 수열을 이루는 형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는요. 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실 나형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작년까지 나온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학평 보고 해설까지 함께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3부 동안에 걸쳐서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여러 등급을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가까워져 갈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이 보장합니다.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